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 임기 2기 첫 번째 주요 선거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민 발의한 버지니아와 뉴저지 주지사, 뉴욕시장에서 조지아주 시장까지 민주당은 하나의 주민 발의안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선거에서 싹쓸이했습니다. 디트로이트에서는 최초의 흑인 여성 시장이 탄생했고, 버지니아주에서는 뉴욕시장처럼 최초의 무슬림 부주지사가 탄생했습니다. 부통령의 이복 동생은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시장 선거에서 참패했습니다. 전국적인 선거에서는 민주당의 상징색인 블루 웨이브였고, 뉴욕 선거는 압권이었습니다. 34살의 무슬림 민주적 사회주의자로 자처하는 조란 맘다니는 뉴욕시장 당선 연설에서 기성 정치권을 비판했고, 뉴욕을 경제적으로 살만한 도시로 만들겠다고 거듭 공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여러 번 부르면서 뉴욕 시민 한 사람을 공격하려면 뉴욕 시민 모두를 공격해야 할 것이라고 선제 공격을 했습니다. 유권자는 이번 선거로 민주당이 아직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드러나게 했고,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그의 독주에 큰 경고를 했습니다. 가디언의 미국 특파원은 미국인이 트럼프 코피를 터뜨렸다고 평가했습니다. 시카고에서는 연방 요원이 무고한 미국 시민의 차를 들이받은 뒤 차 안에서 거칠게 여성 시민권자를 끌어내리고 수갑을 채워 구금한 동영상이 빅 이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기록을 깨고 연방정부 셧다운 최장기 대통령으로 기록됐습니다. 교통부 장관은 셧다운이 이번 주에 해결되지 않으면 다음 주에는 폐쇄되는 공항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대통령은 오늘 다시 공화당이 과반수만 돼도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핵 옵션을 쓰라고 촉구했습니다. 스냅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문을 열기 전까지는 지급하지 않겠다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바꿔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또 백악관 대변인은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을 행정부는 이행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관세의 합헌 여부를 심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연방대법관들이 진보, 보수 가릴 것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다른 나라에 부과한 관세의 합법성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공화당에는 아주 긴 밤이었을 테고 추운 밤이었을 겁니다. 민주당이 어제 각 지역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이길 것은 누구나 다 상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기는 것의 폭이 얼만큼이 될지, 깊이가 얼만큼이 될지가 관건이었는데 대단한 밤이었습니다. 먼저 오늘의 미국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뉴스를 들으셨다면 거의 모든 매체가 한국이건 미국이건 조란 맘다니 후보에 대해서 확 앞에 보도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체적인 그림을 먼저 한번 정리를 하고 캘리포니아주부터 저쪽 조지아주, 오하이오주, 메인주 많이 선거가 있었거든요.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어제의 선거의 의미를 확실하게 우리 스스로 각인을 하려면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체 그림을 전해드리고 그 전체 그림에 대한 어떤 전문가들의 평가, 그 뒤에 중요한 캘리포니아와 뉴욕 시장 선거에 대해서는 따로 보겠습니다. 특히 뉴욕 시장 선거는 뉴욕 시장 당선자가 당선 연설에서부터 트럼프 대통령에게 완전히 그 포문을 열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한 것부터 간단하게 맨 앞에 섹션은 간단하게 정리할 겁니다. 아주 익숙한 캘리포니아주에 살고 계신 분들께서는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였습니다. 유권자들은 주민 발의안 50을 가결을 했습니다. 내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유리하도록 한 5표 연방 하원 의원 의석을 더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주민 발의안이죠. 결과가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에 어제 개표하는데 어떻게 했냐면요. 동부와 서부가 시차가 3시간이 나죠. 해서 동부 것 하고도 기다리고 있는데 캘리포니아주 투표 끝나고 개표 시작하자마자 바로 나왔습니다. 이게
거의 2대1 뭐 이 정도가 됐기 때문에 정말로 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큰 그 승리였고요. 게빈 뉴섬 주지사가 특히 밝은 빛을 발휘를 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주민 발의안 50이 통과되는데도 가장 큰 요인이었다는 것 여론조사 결과로 나왔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가장 주목받았던 선거는 버지니아 주지사 당선자, 가운데가 이제 그 뉴욕 시장 당선자, 뉴저지 주지사 당선자 이 세 사람입니다. 먼저 뉴욕부터 잠깐 보고 가면요. 자, 이 조란 맘단이라고 뉴욕시리라고 아주 크게 뉴욕시리하고 이름이 더 크네요. 사진보다 이거 뉴욕타임스 사진인데요. 뉴욕타임스도 입장 조금 바꿨더군요. 지난번에 예비선거에서는 맘단이를 공식 지지하지 않더니 잘하기를 응원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어쩌면 이것보다도 굉장히 지금 빨리 움직이고 있어요. 어제 그 당선 연설도 했고 오늘 아침에 벌써 인수팀들과 함께 쫙 그 뉴욕 그 공원에 등장을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이 조란 맘다니가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지지를 한 무소속 앤드류 쿠모, 공화당도 아니고 이런 사람과 공화당의 후보를 다 이겼습니다. 34살에 이젠 잘 알고 계시는 민주적인 사회주의자, 소셜미디어를 굉장히 잘 활용을 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어제 모든 선거에서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캘리포니아 주민 발의안, 메인주의 주민 발의안 이 정도를 제외하고는 경제가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선거가 경제 때문에 좀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어도 트럼프 대통령을 뽑았던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할까? 공화당에 대해서 한 것이었잖아요. 결국은 생활비 부담, 뉴욕의 생활비가 이만저만하지 않죠? 그런 것을 줄이겠다. 보조도 많이 하겠다. 정책에 집중해서 이렇게 돼서 뉴욕에서 선거 이건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욕주 버팔로에서도 민주당 션 라이언이 시장에 당선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그 민주당의 그 선거 이긴 것은요, 상상보다 더 많습니다. 이 조란 맘다니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 나오던 그대로 한 뭐 10%포인트 정도 차이로 2위와 그 정도의 격차를 벌였는데, 뉴저지주가 그야말로 이게 막상막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뉴저지주의 지금 민주당 그 당선자예요. 주지사. 접전을 예상을 했었는데 현실은 접전이 아니라 완전히 민주당이 크게 이겼습니다. 미키 쉐릴, 실용주의자고 중도 성향입니다. 이 버지니아 주지사 당선자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더군다나 뉴저지 같은 경우는요. 지금 민주당 주지사인데 인기가 없어요. 2번 했고 그런데 세 번째도 같은 당을 주지 않거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주지사가 인기가 없을 땐 더더욱이 그런데 그 상황을 뚫고 지금 13%포인트 차이로 이 공화당의 주지사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겼습니다. 이거 무엇을 얘기합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선거에서 지난해에 쫙 밀어줬었던 히스패닉계와 또 이번에 출구조사해 보니까 흑인들도 많이 돌아섰습니다. 공화당 쪽에서. 지금 뉴저지가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버지니아주입니다. 버지니아주는 아이오의 얼굴이 보이질 않아서 뭐 앞에 이거로 하죠 뭐 그러면. 자, 버지니아 주지사의 경우에는요. 에비게일 그 스펜버거 버지니아주의 최초의 여성 주지사 뭐 왼편에 이 사진만 크게 키울까요? 버지니아주에서도 이게 결국은 경제와도 연관이 되는데 연방정부 셧다운 영향이 컸죠. 버지니아는 워싱턴 DC에 이어서 연방 공무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FBI 요원들도 엄청 많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크게 이겼고 예상했었던 대로 그리고 스캔들이 있었던 사람조차도 민주당, 검찰총장, 법무장관이 이겼습니다. 제이 존스, 이 사람이 제일 아마 그 마진이 작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겼다니까요. 하원도 버지니아가 또다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고 또 버지니아의 주지사 가잘라 하숨이라는 주지사가 미국에서 최초의 무슬림 부지사가 된 겁니다. 최초의 무슬림 부지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지니아주와 뉴저지주에서 전부 히스패닉계와
흑인계가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 선거에서 큰 힘을 썼는데 싹 빠져나왔다 하는 거 이건 정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어제 또 다른 선거로는 펜실베니아주에서 민주당의 코리 오코너가 피츠버그 시장,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펜실베니아주의 대법관 3명이 그대로 그 자리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민주당 성향인 사람이. 그런데 이 펜실베니아의 대법관은 임기가 10년이에요. 10년이면 굉장히 중요하고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그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소송이 많이 있었는데 이럴 때에 법원이 굉장히 중요하죠. 민주당이 펜실베니아주에서 여전히 법원에서 다수당을 유지하게 됐다는 겁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지금 보세요. 펜실베니아주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를 했어요. 민주당인 마이 라일리 시장이 샬롯에 살고 계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샬롯에서 5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노스캐롤라이나주는 8월 달에 열차 안에서 우크라이나 여성을 이 불법 체류자가 흉기로 찔러서 숨졌잖아요. 그 문제로 굉장히 보수 진영에서 거센 공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70% 넘는 득표율로 이건 압승이죠. 미시건주도 마찬가지예요. 미시건주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를 한 스윙 스테이트였습니다. 메리 셔필드, 민주당이 이제 디트로이트 최초의 흑인 여성 시장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오하이오주도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었던 주예요. 신시내티에서 이게 바로 J.D. 벤스의 어머니는 같은데 아버지가 다를 거예요. 아닌가요? 아버지. 이복 동생이니까 아버지. 이복 동생이니까 엄마가 다른 거네요. 아무튼 그 동생이 코리 브루먼 큰 표 차이로 이기고 이름이 코리 브리먼이에요. 아버지가 다르네요. 아버지가 다르네요. 그래서 큰 표 차이로 이기고 재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신시내티의 현재 시장이 그냥 뭐 이름 같은 거 상관없이 현재의 J.D. 벤스 부통령과 아무튼 뭐 아버지가 다른 그런 그 동생을 누르고 이겼어요. 조지아주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를 했습니다. 애틀란타 시장 민주당인 안드레 디킨스가 재선됐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애틀란타에서 공공서비스위원회에서도 2석을 빼앗아서 2006년 이후에 조지아주 전체 선거에서 민주당이 처음으로 주 단위의 이런 그 선거, 중간 선거도 없고 대통령 선거가 없던 해에 승리를 한 거예요. 조지아주에서는 한인 시의원도 한 명이 탄생을 했습니다. 메인주는요, 유권자들이 투표 절차를 아주 엄격하게 하기 위한 제안을 부결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상원 의원들과 미팅해서 이거 철저하게 해야 된다, 아이디니 뭐니 이런 얘기를 했는데 메인주에서 그런 거 투표 현장에서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를 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투표함도 막 좀 덜 놓게 하고 부재자 투표 같은 거에도 제한을 많이 두고 하는 것이 부결됐습니다. 오로지 어제 공화당에서 이긴 선거는 텍사스입니다. 텍사스에서요, 텍사스 유권자들이 주의 헌법을 개정을 해서 비시민권자의 투표를 명확하게 금지하는 안을 통과시켰는데, 아니, 비시민권자가 원래 투표 못하는 거잖아요. 다. 뭐 특별하게 자그마한 로컬 선거에서 예외를 두는 경우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있을 거예요. 미국이 하도 큰 나라니까. 그렇지만 큰 선거에서 시민권자가 아닌데 어떻게 투표를 합니까? 이미 불법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 결과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크게요. 그 중간 선거도 아니고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의 선거도 아니고 off year 선거. 이 선거는 원래 투표율이 낮거든요. 중간 선거보다 더 낮습니다. 그런데 어제 투표율이 어마어마했어요. 뉴욕의 경우는요, 시장 선거, 뭐 버팔로 시장도 있었지만 1969년인가요? 아무튼 60년 넘어 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선거에 참여한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현 대통령을 견제하려는 이런 사람들의 그 열정 같은 것들이 투표로 이어지느냐 이어지지 않느냐 해서 어제는 이어졌다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중간 선거가 이렇게 된다 하고 볼 수는 없습니다. 1년 남아 있어서 그렇게 보기는 단서가 약하긴 하지만 뉴욕 시장 선거에 4년 전 시장 선거 때보다 거의 2배가 투표를 했대요. 200만 명 정도가.
69년 이후 최고의 투표율 맞네요. 뉴저지 주지사도요, 사상 처음으로 투표한 사람이 300만 명을 넘었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제 이 선거는 전반적으로는요, 진보와 중도가 모두 이긴 거예요. 진보, 뉴욕의 조란 맘다니 시장, 보수, 중도는 뉴욕 시장은 중도가 아니라 완전 진보고, 중도는 뉴저지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버지니아라든가 이런 주지사 다 이겼으니까 결국은 당 전체에는 조금 민주당에는 안정감을 주고, 지난해에 젊은 층, 소수계 이런 노동자 계층이 트럼프 대통령 쪽으로 많이 갔는데 이게 장기화되지 않을 수도 있구나. 나중에 또 중간 선거를 치러봐야지 하니까 그 정도를 알 수 있는 거고요. 7군데 지금 대선 격전지 여러분들께 앞에 조금씩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이 이러고도 살아날 수가 있구나. 7군데 스윙 스테이트에서 완전히 스윙 스테이트, 지난해 선거에서 상원의 장악력까지도 잃고 하원 다 뺏기고 그러고도 여전히 정치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구나. 민주당이 이길 수 있구나. 민주당이 크게 이길 수 있구나. 이런 것을 보여준 거죠. 그 모든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경제에 대한 기대가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경제에 대한 기대가 너무 기대를 무너뜨린 쪽으로 가니까 결국은 그러면 금방 민심이 1년도 되지 않아서 되돌아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부자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드리겠습니다. 하고는 외면을 한 것이 보이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관세라는 세금을 내게 했고 그것도 미국 사람들이 내는 것 아니라고 하면서 그 사이에 부자들이 엄청 부자가 됐잖아요. 세금도 엄청나게 감면을 해주고 그런 것들. 민주당이 굉장히 사기가 저하됐는데 그 저하된 상태에서도 유권자가 한번 해봐 하고 이렇게 밀어줄 때는 일단 작은 승리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럴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이 오늘 사설에서 이렇게 쓴 겁니다. 민주당이 컴백을 스타트했다고 제목에 썼잖아요. 민주당의 복귀, 이건 이제 버지니아 주지사 당선자네요. 복귀를 스타트를 했다는 겁니다. 이 뉴저지와 특히 버지니아의 이 주지사 선거에서 두 사람 다 여성이고요. 민주당이 이긴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인기가 없음. 그리고 또 하나는 affordability. 이게 생활비가 너무 비싸져서 그렇다는 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인기가 없는 건 또 생활비 때문이기도 하고 이건 어쩌면 이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이 그렇게 사설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경제에 대한 불안과 트럼프 대통령이 인기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민주당이 굉장히 잘한 건데 전부 영리하면서도 중도적인 성향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내년에도 비슷한 인물이 나올까? 중간선거 더 중요하니까요. 아니면 조란 맘다니와 같은 좀 급진적인 인물이 나올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끌릴까? 그것이 알고 싶다. 일단 그 월스트리트저널은 보수 성향의 신문이니까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선거 결과를 가디언, 영국 신문 가디언의 미국 특파원 데이비드 스미스예요. 이분이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첫 문장이 이겁니다. 자, 크게 보여드릴게요.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에게 블러디 노즈를 줬다. 미국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 코피를 터뜨렸다는 거잖아요. 그냥 코를 그냥 한 대 때려서 코피를 터뜨렸다. 이번 선거로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얘기가 가장 와닿습니다. 이 선거를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민주당이 여전히 할 일이 많다. 그렇지만 조금 더 밝아 보인다. 할 일은 많지만 이제 여전히 밝아 보인다. 민주당은 여전히 이제 일관된 정치적인 정체성이나 명확한 선거 전략이나 뭐 인물이나 이런 중심이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그 조란 맘다니가 뭐 정책도 너무나 분명했고 일관적으로 그랬었던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오바마 대통령은 할 일은 많지만 조금 더 밝아 보인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민주당이 지금 좋아라 하고 있어요. 오늘은 좋죠. 오늘은 좋은데 공화당은 오늘의 이 선거로 아마 교훈을 얻었을 겁니다.
그 교훈을 얻든지 아니면 뭐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하는 얘기는 뭐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던데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그걸 못 느끼겠습니까? 아, 유권자가 이렇게 반응을 했네. 한번 기회를 준 것일 수도 있어요. 공화당에게. 앞으로 남은 중간선거까지 1년 동안 지금 코스를 바꿔서라도 유권자가 원하는 것을 하고 원래 유권자에게 약속했었던 것에 포커스를 맞춰라 하는 그런 것이 됐을지도 모르죠. 자, 지금부터는 오늘 제일 중요한 뉴스의 하이라이트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완승이군요. 네, 완승 맞습니다. 삶의 순환성? 처음 뵙는 분인데요. 삶의 순환성 선생님 혹시 서울에서 한국에서 오셨습니까? 그러면 이런 분들을 위해선 제가 맘단위를 맨 위에 올리는 게 맞지만 그래도 저는 그냥 정도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회사 일 때문에 실시간 방송 참석은 잘 듣지 못해도 좋은 방송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이런 내용인 줄 알았으면 안 읽었을 수도 있을 텐데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순리를 거스리면 고장이 나겠죠. 아름드리 선생님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눈썹 날리게 밖에 나갔다가 헐레벌떡 들어오셨다는 키위 선생님도 계셨고요. 시간 맞추기 힘든. 네, 시간 못 맞추실 때는 여러분들 나중에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아니, 키위 선생님 눈썹 날리면서 오시더니 이렇게 오늘의 미국에 후원까지 해주셨어요.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지금 이제 중요한 뉴스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후원까지 해주시고 키위 선생님이 코피만 터져서 다행인 줄 아슈? 코피 터져서 다행이죠.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재점검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고 우리 모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를 했던 하지 않았던 대통령이 재점검을 해서 더 조금 대통령이야말로 조금 더 중도 쪽으로 와서 남은 3년의 국정을 완성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 캘리포니아 문제는 아주 간단히 전해드리고요. 맘 단위로 가겠는데 게빈 뉴섬 주지사가 아주 좋아요. 이거 도박한 거예요. 지금 이 내년에 텍사스가 먼저 했다고는 하지만 이 선거 맵을 민주당 의원들이 5명이 더 당선되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지난 15년 동안 캘리포니아주는 너무나 모범적으로 선거구 맵을 그리는 이것은 초당적인 위원회가 맡아서 했는데 이걸 민주당이 너무너무 다수당이니까 민주당 주의회에서 조정을 하겠다. 대신 우린 마음대로 안 해. 텍사스처럼. 주민들에게 물어보고 하겠어. 그리고 그 이전에도 만약에 텍사스가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중지한다면 우리도 이거 중지할게 했는데 텍사스가 했어요. 5명을 공화당 쪽으로 가져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했잖아요. 어제 밤에 제가 볼 때 65% 이상이던데 그 정도로 당선이 됐습니다. 이 게빈 뉴섬 주지사가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파워풀한 메시지를 준 거고 난 너무너무 자랑스럽다. 이런 캘리포니아주가 이렇게 한 것이 for the Democratic Party, a party that is in its ascendancy, a party that's on its toes, no longer on its heels. 그렇죠. 이제 아주 그 주권 아주 딱 그 주도하면서 더 이상 막 높은 곳에서 흔들리는 그런 것도 아니고 민주당이 of this narrative this evening. We're proud of the work that the people of the state of California did tonight to send a powerful message to an historic president. 네, 이 파워풀 메시지를 정말 뭐 역사적인 뭐 이런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는 파워풀한 메시지라는 게 대통령이 될 때 모두 다 건강하게 하고 헬스케어 시스템을 얘기를 하는 거죠. 모두 다 부자가 되게 만들어주게 했다. 그런데 지금은 모두 다 아프고 모두 다 가난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경고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를 망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예를 들어 방위군 보내는 것 계속 부정선거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런 경고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어쨌든 이 게빈 뉴섬 주지사는 2028년도 대통령 그 후보로 나갈 때는 이번 이 일을 성공함으로 인해서 날개를 다른 거죠.
캘리포니아주는요, 여러분 참 묘한 주예요. 캘리포니아주가 늘 진보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레이건을 낸 대통령으로 된 주가 캘리포니아주고,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출신의 대통령이 두 사람이 있죠. 두 사람이 다 보수입니다. 공화당입니다. 로널드 레이건과 리처드 닉슨입니다. 근데 만약에 maybe 근데 몇 년 뒤를 어찌 알겠어요. 어쨌든 지금으로선 좋은 발판을 만들었다. 자, 오늘의 선거에서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 시티, 그 뉴욕, 제가 정말 블루 웨이브였잖아요, 이번이. 블루 웨이브였는데 랩소디 인 블루를 생각을 했습니다. 조지 거슈인이 그 재즈 스타일의 그 심포니컬한 그런 그 랩소디 인 블루 따다다다다다다다다 하는 그 랩소디 인 블루를 만들 때 원래요, 뉴욕에서부터 쫙 보스턴으로 가는 기차를 타고 있는데 그 기차에서 쇠가 바퀴가 타그덕 하면서 레일을 막 이런 그 소리와 역동성과 소음, 이 모든 것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 랩소디 인 블루를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역동성이잖아요. 뉴욕이라는 대도시. 인구도 많고 미국 최대의 도시고 최대의 경제 도시고 인종도 굉장히 많은 그 랩소디 인 블루가 제가 생각이 나더라니까요. 34살에 민주적인 사회주의자, 1892년 이후에 최연소랍니다. 그리고 최초의 무슬림이고요. 아프리카 출신의 시장이고, 지금도 조란 맘다니는요, 미국 시민권만 갖고 있는 사람 아닙니다. 우간다 시민권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어요. 엄마 아빠가 다 인도계지만 아빠는 우간다 시민입니다.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정치학과와 인류학과 교수를 하고 있지만 두 사람이 아빠가 bombay에서 태어났나요? 인도에 그랬는데 우간다에 갔고, 그리고 엄마 아빠가 다 하버드 대학교를 나왔는데 특히 이제 영화 감독인 엄마는 옥스퍼드 대학교 전액 장학금을 준다고 했는데도 하버드로 왔습니다. 하버드도 전액 장학금을 받고 왔어요. 19살 때. 그리고 이 아버지도 하버드 출신이고, 근데 두 사람이 우간다에서 만났어요. 우간다에서 이 어머니는 어떤 영화에 관해서 리서치를 하다 만났고, 아버지는 지금도 우간다에 가족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쪽에 베이스가 있어요. 인도 사람인 거 맞지만. 그래서 이게 정말 그야말로 그 우간다에 있다가도 7살 때 뉴욕으로 왔잖아요. 조란 맘다니가. 그래서 이 사람은 언어도 힌디어도 하고요, 우르두어도 하고요, 파키스탄, 스페니쉬도 하고, 아랍어도 하고, 언어도 엄청나게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미국의 정치인들과는 다른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메시지는 아주 철저했죠. 부자에게 세금 많이 내게 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버스 같은 것은 무료로 해주고, 렌트비 같은 것도 딱 동결을 할 것이고, 어린 아이들, 어제도 그 얘기를 했어요. 차일드 케어 무상으로 할 것이고, 이런 아주 60년 만에 최고의 투표율을 보였다는 것 아니겠어요, 여기서? 물론 경력이 짧죠. 3선 연방 하원 의원이긴 해요. 원래 이제 대학을, 이 사람은 아이빌리그 이런 데를 나온 사람은 아니에요. 작은 사립 칼리지를 나와서 처음에 일했던 게, 지금 렌트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좀 알고 하는 말입니다. 처음에 직장을 잡았던 게 주택 카운슬러 같은 것을 했거든요. 특히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주택을 어포러블하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일을 하다가 어떤 하원 의원 선거 캠페인에서 일하다가 본인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경력은 짧죠. 주 하원 의원 3번째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뉴욕 시티에서 이스라엘이 가자의 팔레스타인을 냉혹하게 비난한다고 엄청나게 비난했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러니까 선거의 기술이 놀라운 거죠. 놀라운. 팍스뉴스에도요, 두려워하지 않고 무슬림, 나 시아파는 무슬림이야, 이런 식으로 가고, 그리고 나이트클럽 같은 데서도 선거 캠페인을 했고, 자신의 주장을 아주, 어저께도 얘기하는데 저 무슬림입니다. 그리고 이민자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나 민주적 사회주의자인데 나는 이러한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 번도 아무에게도 사과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자, 이 사람의 연설을 조금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순서를 어떻게 잡아놨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지금부터 들어보시죠. 일단 처음 이런 얘기부터 시작했어요. New York,
Tonight you have delivered a mandate for change. 네, 변화를 위한 그것을 보여줬고요. 뉴욕이 오늘날 Mandate for a new kind of politics. 새로운 정치. A mandate for a city we can afford. 네, 우리가 정말 너무 비싼데 살만한 그런 도시. 이렇게 일단 얘기를 해놓고 하나하나 말을 합니다. 제일 앞에는요. 기성 정치권을 무너뜨리는 얘기를 하면서 내가 오늘 밤 앤드류 쿠모 이름은 마지막 불렀으면 좋겠다 하면서 앤드류 쿠모가 이제는 사생활 민간인으로서 프라이빗 라이브를 잘 지냈으면 좋겠다. 그동안 뉴욕 시청에는 시청을 도와줘야지 될 사람들이 틀락날락 하면서 도움만 받아갖고 막 이랬는데 아니다. 지금 내년 1월부터는 내가 모두를 위한 그런 시장이 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근데 왜 이게 안 나와요? 아, 참. 너무 속상한데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번에 나와주면 참 좋은데. But on January 1st, we will usher in a city government that helps everyone. 네, 모두를 위한 시장이 되겠다고 하면서 뭐 정말 다 얘기했어. 무슨 택시기사, 무슨 간호사인데 인종을 다 달리 말합니다. I speak of Yemeni bodega owners and Mexican abuelas, Senegalese taxi drivers and Uzbek nurses, 네, 세네갈 택시 드라이버, 우즈벡 너스, Trinidadian line cooks and Ethiopian aunties. 이디오피안 안티즈. Yes, aunties. 네, 엔티가 아니라 안티즈. 이런 식으로 모든 이민자 소수 인종을 결국은 다 커버하겠다 하는 뜻을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바로 트럼프 대통령 공격을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신이 듣고 있다는 건 나 알고 있어요. 내가 딱 네 단어로 얘기를 하지. 볼륨 높여요. 잘 들어라. 이 소리예요. So Donald Trump, since I know you're watching, I have 4 words for you. Turn the volume up. 네, turn the volume up. 크게 하고 잘 듣는데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러저러한 일로 배신당했던 사람들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하면서 경고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 중 누군가에게 다가온다면 우리 모두를 통과해야지만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하는 얘기예요. President Trump, when I say this, to get to any of us, you will have to get through all of us.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민에 관련된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일리노이의 주지사가 이 JB 프리츠커 주지사가 얘기를 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일리노이에 막 사람들 보내고 잡아가고 할 때 잡아가려면 나를 밟고 가라 했잖아요. 이 조람 맘단이라는 사람은 나 한 사람을 넘어서 한 사람에게 해를 끼칠 때 우리 모두를 밟고 지나가야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꼭 이민 단속에만 그럴 수도 있겠고 왜냐하면 대통령이 공산주의자야 맘단이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맘단이가 시장이 되면은 뉴욕의 최소한의 것을 제외하고는 연방정부 보조도 안 한다고 하고 싸움을 선포를 했잖아요. 그 싸움에 대해서 맘단이가 다 밟고 지나가야지 된다. 다시 한번 들어보실까요? 맘단이의 얘기입니다. President Trump, when I say this, to get to any of us, you will have to get through all of us. 네, 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또 마지막에는 이렇게 마무리를 결국은 하더군요. 이민자가 만든 도시고 이민자의 파워가 있는 곳이고 그리고 New York will remain a city of immigrants, a city built by immigrants, powered by immigrants. And as of tonight, led by an immigrant. 네, 이 뉴욕이라는 곳이 이민자가 만들었고 이민자의 파워에 의해서 돌아가고 하는데 오늘 이 당선으로 인해서 이민자가 리드한다. 이민자가 시장이 된 거다. 7살 때 미국에 와서 나중에 그 시민권을 받았으니까요. 이게 조람 맘다니의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맘다니는요, 종교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어요. 이 사람이 무슬림이니까. 무슬림 출신인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고 때로는 의도적으로 언급을 했고
어떤 때는 또 뭐 원치 않게 부각되기도 했지만 지금 민주당에서는 종교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 조란 맘다니가 돼버렸어요. 이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버지니아에서도 부지사가 최초의 무슬림 부지사가 등장을 했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기독교 가운데서 제일 큰 얼굴, 공화당에서 제일 큰 얼굴은 지금 JD 벤스입니다. 내가 내 와이프를 힌두교인데 인도계잖아요. 그 우사가. 그래서 그런데 내가 내 와이프도 나처럼 뭐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길 바랬어. 이랬다가 사람들이 또 막 비난하니까 그냥 와이프를 탁 막 언더 더 버스로 그냥 던져버리기도 하고 말을 또 바꾸기도 하고 제일 기독교 이런 것 하면은 지금 JD 벤스거든요. 그에 비해서 민주당은 무슬림이 나왔으니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니 종교라는 게 다 개인의 자유가 있는 것이니까 이 조란 맘다니는요. 아버지의 종교가 무슬림이에요. 아버지의 종교가. 그래서 아버지가 그 엔트로팔러지 이런 그 학자이기 때문에 그 종교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 것이고요. 또 이렇게까지 뭐 뉴욕에서 어제 대단했다고 얘기를 하던데 오늘 이건 뉴욕타임스 사진이거든요. 이 젊은 사람들이 이거 보려고 이 사람 보려고 막 줄이 한 400m 정도는 섰고 내가 너무 흥분된다. 뭔가 소속감을 느끼게 됐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요즘에 젊은이들이 휴대폰 이런데 컴퓨터 화면에 쫙 빠져서 지내들고 게다가 돈도 없어요. 취직도 잘 안 돼요. 또 영적으로도 흔들려요. 그래서 팬데믹 이후에는 사회성마저 엄청 헝클어졌는데 집 밖으로 나갈 이유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집 밖으로 나갈 이유를 이 조란 맘다니가 만들어줬다. 그 이유를 찾았다. 이렇게 뉴욕타임스와 인터뷰를 한 젊은이들이 지금 히잡 쓰고 무슬림도 있고 뭐 기독교 젊은이들도 있고 해서 많은 유권자들은 지금 희망이 살아있다. 유권자들이 티라니 대신 폭정 대신 호프 이거 이제 선택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부터 이 조란 맘단이라는 뉴욕시장이 굉장히 잘해야지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어떤 경고가 되고 좀 조심을 할 수 있게 되고 민주당도 내년에 중간선거에서 어느 정도의 더 큰 희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뉴욕이요 어느 정도냐면 경제 규모가 뉴욕 제가 그 스테이트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뉴욕 시티가 한국이 GDP가 한 1조 8천억 달러 이 정도 된다고 하던가요?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억, 10억, 100억, 1000억, 8천억 달러. 1조 8천억에서 한 1조 9천억 달러? 그 정도 되면은 뉴욕시의 경제 규모가 얼마냐면은요. 한 1조 2천억 달러에서 1조 3천억 달러. 물론 뉴욕 뉴욕 주는 전체가 한국의 경제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많아요. 뭐 2조 달러 이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뉴욕시가 워낙에 큰 시고 금융의 중심이고 하니까 뉴욕이라는 곳이 경제 규모가 이 정도로 한국 정부와 거의 맞먹을 수 있는 거의 맞먹진 않지만 조금 작긴 하지만 그 정도 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맘다니가 얘기한 뭐 렌트비를 다 이렇게 하고 뭐 최저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한다고 하고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을 인상한다고 하고 보편적인 무슨 차일드 케어 같은 거 한다고 하고 이런 작업을 하는 데는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지금의 이 인기 그대로라면 주지사가 어느 정도는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세금으로 올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데 어느 정도가 될지는 알 수 없고 왜냐하면 이 맘단이라는 사람은 캠페인도요. 어떤 사람은 기대를 낮춰서 그냥 안정되게 가는 사람이 있는데 어제도 연설할 때 보니까 막 기대치를 최고로 해놓더군요. 기대치를 최고로 해놓으면 여기에 딱 맞춰서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면이 조금 있습니다. 지금 그 호컬 주지사가 협조를 하는 것에 달려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자금 확보부터 그리고 기득권들이 어제도 이제 딱 그 진보 매체들도 이거 끝나고 나서 하는데 보니까요. 워낙에 기성 정치인 뭐 앤드류 쿠모 이런 사람들과 너무 오랫동안 연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맘다니를 더군다나 너무 중도에서는 멀어진 왼쪽이기 때문에 확 끌어안고 좋다고 하기가 좀 애매모호하게 하는 뭐 자신들의 어떠한 뭐가
평판 같은 것이 깎이지 않을까 싶어서 조심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봤거든요. 정치를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마음으로, 돈으로, 열정으로, 자원봉사로 도와줘야지 되니까 그런 기운이 어느 정도 가느냐, 기업과의 관계도. 물론 맘다니가 지금부터 태도를 조금씩 바꾸겠죠. 뭔가 통합하려고 하는, 협상하려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할 겁니다. 그런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같아 보여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벌써 이 뉴욕타임스 같은 데서요, 사설을 통해서 맘다니를 지지하는 그런 뜻을 슬슬 비추기 시작합니다. 예비선거 때 지지하지 않았거든요. 불과 이거 몇 개월 만에 한 자리 숫자 지지율에서 이게 몇 개월 만에 50%로 온 사람이에요. 무에서 50%로 만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선거 운동을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으로 했다. 물론 우리가 처음에 예비선거에서 그를 지지하지 않았을 때는 제안한 정책을 보거나 아니면 경험이 없었던 것 때문에 그런데 선거 캠페인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잘하네 이러면서 이젠 그의 성공을 기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맘다니가 어느 정도 어떤 일을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 맘다니를 지금 끌어내리고 싶어하는 이런 그 제스처잖아요. 이것이 정말 끌어내릴 수 있을까? 아니면 맘다니가 다른 민주당 사람들을 다 같이 끌고 올라갈 수 있을까? 그 문제가 달려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 이름이 투표용지에 없었기 때문에 어제 그렇게 공화당이 많이 진 거다. 그리고 셧다운 때문에 패배한 거다. 셧다운과 내 이름이 투표용지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제 투표용지에는 트럼프 대통령 이름이 없었지만 많은 유권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라고 생각을 하고 투표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격동에 트럼프 대통령 9개월 임기 때 한번 이제 대통령이 딱 얻어맞은 거예요. 분명히 이게 어떠한 그 감정의 흔들림이 있을 겁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줬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한 일에 대해서. 그렇지만 중간 선거는 지금부터 또 꼭 1년 남았습니다. 맘다니가 무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불과 몇 개월 걸렸어요. 트럼프 대통령 공화당 아직 1년 남았고 그 사이에 오늘 희망을 조금 본 민주당도 역시 시간은 공평합니다. 똑같이 1년 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1년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지금 이 오늘의 미국을 보시는 여러분들이라도 다 지금 현 정권도 잘하고 민주당도 잘하고 그럼 좋지 않겠어요? 자, 맘다니 만만치 않다는 거 너무 잘 느끼고 있음. 미국은 1% 부자가 하위 90% 부랑 똑같음. 맘단이 필요하지. 크리스탈 선생님 그렇게 얘기해 줬는데 이게 돈이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내가 지금 돈이 엄청나게 많은 억만장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누군가가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누군가가 나의 돈을 빼앗아서 남에게 준다. 이럴 때 다 싫어하는 거는 아니에요. 워렌 버핏 같은 사람 왜 내가 내 비서보다도 세금률이 더 높아? 세금 내는 액은 비서보다 훨씬 많죠. 세금률이 내가 왜 더 낮아야지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작죠.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좋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그 누군가가 번 나의 것을 남에게 주는 것을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뽀끼떠 부스러기 쳐라 뜯어진 이 정도는 하는데 너 세금 왜 네가 저 사람보다 낮아 너 불로소득으로만 벗잖아 이거 무슨 뭐 다 이런 걸로 그렇게 하지 말고 많이 내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지금 현재 미국 사람들 그래서 이게 쉽지는 않은 거고요. 극단적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극단적인 빈부격차 준혁명이 필요한 혁명이라고는 안 하셨어요. 박기영 선생님이 준혁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젊은 버니 샌더스 같은. 그렇죠. 젊은 버니 샌더스 같고 실제로 버니 샌더스가 많이 도왔고 어제도 버니 샌더스가 나는 앞으로도 계속 이 조람 맘다니와 함께 일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상위 부자들이 세금만 제대로 내도 공약 내건 거 다 할 수 있음.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셔요. 조람 맘다니 경호 강화해야 할 듯.
자, 어제 그제까지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그 전에는 맘다니의 시민권을 박탈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더니 또 공화당에서 절대로 맘다니가 시장이 되면 그걸 인정하면 안 돼. 인정을 어떻게 안 해요? 이렇게 많은 격차로 당선이 됐는데. 자, 그게 미국이고요. 그리고 어쩌면 맘다니가 좀 전에 얘기했던 한 사람의 뉴욕 사람에게 해를 주려면 다 해를 주고 그렇게 하고 난 연후에야 할 수가 있다. 라고 얘기한 그게 어쩌면 이건지도 모르겠어요. 어제 제가 여러분들께 그 시카고 트리뷴이었어요. 어떤 신문을 보여드렸었죠. 여성이 시민권자인데도 자동차에서 끌려 내려져서. 근데 그 스토리를 다시 들어보고 보고 하니까 이만저만한 게 아니었어요. 더군다나 8월 달에 신장 수술을 했대요. 그런데 그 10월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10월 달에 있었던 일인데 일하러 가면서 아이가 몇 살짜리 어린 아이가 있는 엄마래요. 일을 하러 가면서 일하기 전에 커피를 사서 가려고 하는데 차를 타고 가는데 비디오 보여드릴 거예요. 차를 타고 가는데요. 갑자기 그 차가 쫙 와서 이 여성이 타고 있던 차를 들이받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가요. 그때 사람들이 히트앤런이라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다시 와가지고 그 여성을요, 막 신발도 안 신고 있던데 막 끌어내고 달려가고 하는 그 장면 때문에 지금 굉장히 그 이슈가 됐거든요. 그것을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뉴욕에서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에도 뭐 방위군을 보내네, 뭐 이러네, 이렇게 얘기하다가 지금 홀드하고 있는 형편이잖아요. 이것을 저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을 때 트럼프 대통령도 이 정도로 선제 공격을 맘다니가 말로써 먼저 대통령 맘대로 함부로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곳에 방위군을 보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방위군을 만약에 보낸다고 할 때의 맘다니의 대응이 저는 상당히 궁금해지거든요. 자, 시카고의 다시 처음에 좀 가려져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군가가 찍은 거예요, 휴대폰으로. 저 하얀 차가 요원의 차예요. 그리고 그냥 가잖아요. 그랬더니 막 히든런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가요. 가고 있어요. 차가. 근데 갑자기 멈춰요. 차가. 내립니다. 내리고 네, 무기가 있다가 총을 겨누고 옵니다. 뒤에 차에. 자기네들이 히트를 하고 총을 가지고 옵니다. You guys hit her! 여성이 있어요. You guys hit her! What's wrong with y'all? 도대체 잘못한 게 없는데 Y'all bust a whole U-turn in the middle of the street! 아니 Y'all hit her! 한가운데서 이게 뭐 하는 Y'all on camera! 거냐고 Leave her alone! She ain't even do shit! She trying to go to work! She's trying to go to work! 저렇게 끌어냅니다. 저 여성을, 시민권자를. Y'all some crazy. Y'all got no heart. For real. 야, 저거 미친 거 아니냐고 얘기를 하잖아요. 신발도 없는데. 그때 저 여성이 자기 시민권자고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지금 수갑 차고 가고 싶겠어요? 집에 어린 아이는 있고 일은 하러 가야지 되고. 저 상황에서 결국은 체포돼서 갑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왜 당신들이 저 여성의 차를 치고 왜 체포해 가느냐고 해요. 수갑 채우는 소리도 들립니다. 이제 찰칵하고 아프다고 하고. You hit her! You guys hit her! 네, 너희들이 저 여성을 쳐놓고는 저렇게 해서 결국은 끌려갔어요. 끌려갔는데 저 여성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신장 수술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디에 있는지 알 수도 없었고 자동차는 저런 일이 있고 나서도 한참 동안을 저게 그냥 서 있었대요. 커피도 그대로 있었고 저렇게 간 거예요. 시카고에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국토안보부에서 얘기를 할 때는 저 여성이 국토안보부 요원들을 때리고 국토안보부 요원들을 다치게 했다. 뭐 발로 차고 하는 거 보셨잖아요. 당연히 차겠죠. 누구라도 저항을 하겠죠. 발로 차고, 아니 발로 찼다고도 안 했어요. 국토안보부 요원 2명을 다치게 했기 때문에 체포했다. 이런 일들이 요즘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엄마가 너무 걱정돼서 우리 딸이
아픈데 수술을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알았냐면요. 딸이 휴대폰을 갖고 있던 것이 어떻게 추적이 돼가지고 연락을 하고 뭐 변호사하고 연락도 안 되고 집에 연락도 못 해주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휴대폰이 있는 위치가 추적이 돼서 어떻게 해서 연락을 해서 막 갔죠. 딸이 있는 곳으로 가고 변호사를 대동하고 해서 나중에 결국은 딸이 있는 곳으로 가지도 못했어요. 어떤 파킹랏에 앰뷸런스에 있는 그런 그 딸을 마주하게 됐다. 그게 어제 제가 여러분들께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젊은 여성이었고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아마 그 뉴욕 같은 데서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 뉴욕 시장이 어제 미리 그렇게 얘기한 것인지도 모르겠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네, 버스도 무료로 이용하고 와우라고 하시는데 민니 선생님. 기득권 저항이 만만치 않을 텐데, 네, 기득권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일이 성공을 할 수 있는 확률과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은 딱 지금으로서는 50%대 50%인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요, 또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스냅이요, 연방 판사가 판결을 해서 월요일까지 다 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부분적으로라도 하고 수요일까지 다 해라 했는데 어제 민주당이 쉽게 연방 정부를 오픈할 수 있는데 예산안에 사인만 해주면 그걸 안 하니까 민주당 잘못이야. 민주당이 그거 할 때까지 이 스냅 프로그램 나는 돈 주는 것 하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소셜 미디어에 그대로 올린 것 있어요. 소셜 미디어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올렸어요. 어제 보세요. When? 언제 그렇게 하느냐? Will be given only when. only 언제냐면 radical한 급진적인 좌파 민주당이 연방 정부를 오픈을 하면은 그때 이제 이 스냅 프로그램도 작동을 하도록 하겠다. 기자들이 또 막 물어봤어요. 백악관 대변인에게. 근데 백악관 대변인은 이거 무슨 말이에요? 아니요. 우리 정부는 지금 법원 명령을 완전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럼 준수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말로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 도대체 백악관 대변인도 힘들겠어요, 하기. 그래서 뭐 이럴 수는 있죠. 말로는 이렇게 하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표현의 자유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미 농무장관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설령 빨리 스냅 프로그램을 오픈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지역은 지역에 따라서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 지금 이 부분은 이렇고, 오늘 더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이 문제죠. 연방 대법원에서 지금 심리를 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대해서 심리를 하고 있는데 약간의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어느 정도의 오디오를 들었고요. 방송하면서 계속 텔레비전 화면을 보고 있는데 화면에 특별한 레이티스트들 그 장면들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제가 봤던 그 정도가 아닌가 싶은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의 합헌 여부를 지금 심리하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제가 방송 들어오기 직전까지 모니터한 바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 나라에 부과한 관세가 이 합법성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크게 이 얘기잖아요. 관세 같은 것은 의회에서 관할하는 건데 왜 대통령이 의회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의논하지도 않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맘대로 비상 무슨 경제 무슨 법 70년도에 그 법을 해서 그랬는가? 이거는 의회의 권한을 침해한다 하는 것이 하급 법원들의 판결이었습니다. 똑같이 지금 대법관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예를 들어서 소니아 소토마요르 진보적인 대법관이에요. 존 사워 변호팀이죠. 연방 법무부의 그 변호팀에게 오늘 원고 측에서는 변호인이 안 나왔어요. 심리 첫날 정부 측 피고 측 변호만 나온 거예요. 관세가 세금이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변호팀에서 대통령 변호팀 연방 변호팀에서. 그랬더니 소니아 소토마요르가 그게 세금이에요. 관세가 물건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에요. 정부는 미국 시민이 물건에 대해서 돈을 더 지불하는 것으로 돈을 지금 걷고 있잖아요. 수입을 얻고 있잖아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이외에는 그 어떤 대통령도 이 비상경제권한법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관세를 부과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보수적인 판사들이 계속 이 변호인 사우어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닐 고서치, 만만치 않은 보수예요. 닐 고서치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이 국제적인 비상사태를 선포를 하고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옳은 관세 부과 방식이 아니라고 계속 변호인을 압박을 했어요. 그 밖에도 가장 우리가 이 관세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판결할 것 같아 하는 보수적인 대법관 이름을 대봐라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있고, 제일 나중에 트럼프에 의해서 대법관이 된 막내죠. 40대의 에이미 코니 베럿이 있을 겁니다. 이 두 사람 물론이고요. 브렛 캐버나우, 그 직전에 된 젊은, 그리고 심지어는 사무엘 얼리토도 장난 아니에요. 보수. 이 사월 행정부의 변호사를 굉장히 압박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토마스 클리어런스만 무슨 말을 했다는 소리를 못 들었어요. 이 사람은 원래 말 한 번도 안 하고 있다가 언젠가 딱 한 번 얘기했는데 그 안건이 무엇이었는지는 잊었는데 오늘도 이 클레런스 토마스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오늘 이렇게 이 모든 전부 그 보수 변호사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관세 자체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 또 다른 설명을 내놓을지는 모르겠으나 관세 이 자체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식으로 판결이 안 나올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여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이렇게 의견 일치가 딱 될 때는 무슨 6월 달까지 가겠어요? 어차피 의견 일치를 보면은 빨리 판결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럼 각 나라는 다 여기에 대비를 해야지 될 것 같다. 오늘 그런 느낌이 조금 들었고요. 미국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게 무역 적자다 해서 관세 부과를 이렇게 시작을 한 건데 무역 적자가 된 게 미국이 한 해, 두 해, 10년, 20년이 아닙니다. 70년대 중반부터였으니까 80, 90, 2000, 2010, 50년 된 거예요. 50년 된 것을 이게 무역 적자가 난다고 보호무역 비슷하게 보호무역이라기보다 고립무역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나 성격이나 이것도 우리가 알잖아요. 연방대법원에서 이건 아니야, 위헌이야 판결을 하더라도 어떠한 법을 또 가지고라도 관세를 부과하려, 우회하려는 좀 거추장스럽긴 하겠지만 그런 것은 아마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미국이 하는 일에 대해서 연방대법원에서도 다른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저건 너무 부당해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미국 내부에서도 부당해라고 생각하고 소수만 그것을 지지한다면 연방대법원에서 판결만이라도 그렇게 내려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게 미국이 사는 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판결만이라도가 아니라 어쨌든 그 지금처럼 하려던 그렇게 무지막지한 것보다는 덜 하게 될 테니까 그런 것 같다 하는 지금 현재까지는 그 상태고요. 자, 마지막 이슈인 것 같네요.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기록 깨고 이제 연방정부 최장 대통령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오늘이 이제 35일 넘었죠. 36일째예요, 지금. 그러면 이 10월 1일부터 했으니까 지난번이 35일이었으니까요. 다음 주에 이번 주에 해결되지 않으면은 다음 주에 이제 관제사들이 하도 지금 많이 식데이도 내고 하니까 폐쇄되는 공항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고 아침에 이제 대통령이 이거 민주당 투표해서 하게 하는 60표 하지 말고 그냥 핵 옵션 써. 과반수만 되면 되게 그럼 공화당 의원만 가지고 충분하잖아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는데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미국의 그 의원들은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로 개개인이 다 입법기관입니다. 대통령이 한 사람의 대통령이라면 다 개개인이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걸 자존심 상해서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상원이 어떻게 할지 그건 알 수가 없는 일이고 다음 주에 그래서 만약에 오늘이 수요일이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인데 일단은 오늘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어제 그 선거 치르고 나서 지진이 이만저만이 아닐 테니까 지금 공화당 내부에 정신을 수습하는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 이 부분도 조금 봐야지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뭐 거의 선거 방송이었네요. 오늘 선거 방송 여기서 이렇게 끝내고 저는 내일 수요일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자, 오늘의 미국 강혜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주 밝은 그런 하루 맞으세요. 맘다니 얼굴 띄워놓으면서 마칠까요? 조란 맘다니 포 뉴욕 시티. 여러분 고맙습니다. 긴 시간 동안. 바이.